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경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실적이 좀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 2분기는 첫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이제 1,4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작년 6,685억 원에 15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출은 약 74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했고요.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전망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 연합 인포맥스가 집계한 실적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8조 2천억 원, 매출은 약 73조 8천억 원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이 예상을 이제 훌쩍 뛰어넘은 것이죠. 이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이게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7개의 분기 만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 벌어들인 6조 5,700억 원 영업이익도 한 개 분기 만에 이제 훌쩍 뛰어넘었고요. 네. 매출도 두 분기 연속 70조 원대를 유지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좀 약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가장 큰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완전하게 턴어라운드한 것을 이제 가장 큰 이유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이제 잠정 실적이고 이제 사업부별 실적은 아직은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이제 구체적인 집계가 끝난 뒤에 이달 31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도 영업이익 수치와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볼 때 이 반도체 부문에서 약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이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이 4조 원에서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이 DS 부문의 어떤 실적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1분기에는 DS 부문에서 약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022년 4분기 이후 이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약 1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 이를 이제 만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이제 가격 상승과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증가 등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이제 탄력이 붙었습니다. 재고 수준도 나아졌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무호적 환율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판매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또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이제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한 13%에서 18%,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AI 수요 확대에 따라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등도 실적 개선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반도체가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거뒀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 성적은 좀 어땠나요? 이게 반도체가 호실적을 낸 데 반해서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제 모바일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부 실적 같은 경우는 신제품 효과가 떨어지면서 다소 부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말 출시한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높은 초기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 3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이 신제품 출시 효과가 떨어지면서 실적이 1분기보다는 이제 감소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또 2분기는 또 전통적인 비수기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모바일 사업부 실적이 1분기보다 약간 줄어든 한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등 주력 고객사의 판매 호조로 약 7천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상 디스플레이와 생활 가전 사업부도 에어컨 성수기 효과 등으로 인해서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을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사업부 중심으로는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일단 상반기에는 이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이후 실적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움츠렸던 반도체 사업이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반도체가 올해 한 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책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DS 부문을 필두로 연간 매출 310조 원, 영업이익 4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작년 삼성전자 매출이 약 258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6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 HBM을 키플레이어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달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고요. 개발팀은 6세대 HBM인 HBM4 기술 개발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HBM 공급 규모를 전년보다 3배가량 확대를 하고 내년에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이와 함께 기업용 SSD 판매를 앞세워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실적도 꾸준하게 개설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모바일 사업부의 경우에 올해는 실적이 부진하긴 했으나 이제 이달 10일 이제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하는 이제 언팩 행사를 기점으로 이 같은 흐름에 어떤 반전을 또 시도할 것으로도 보여요. 총 7개 제품의 라인업이 발표가 되는데 갤럭시 Z 폴드 6와 갤럭시 Z 플립 6 등 이제 첫 AI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이 처음으로 출시되는 이제 갤럭시 링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제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턴어라운드 할지도 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HBM의 실적 규모를 늘리는 게 좀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모바일 쪽에서도 신제품이 또 어느 정도 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넘어서면서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데 시장의 관심이 크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투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시장을 놀라게 했으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약 5조 3천억 원, 매출은 123% 증가한 16조 3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HBM 선두 SK 하이닉스 역시 이 신시장 리더십 강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등 AI 관련 사업에 80조 원 이상을 이제 투자하기로 하고 SK 그룹이 신설한 반도체 위원회 사업 시너지를 낸다는 전략을 또 세웠고요. 업계에서는 올해 이제 SK 하이닉스의 디램 매출 가운데 HBM 비중이 2자릿수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달 25일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관련된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출 호조의 5월 경상수지 흑자 2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올해 5월에 좀 큰 폭으로 늘어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이제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89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3천억 원 흑자로 집계가 됐고요. 이 경상수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성적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뒤에 다시 한 달 사이에 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흑자 규모도 2021년 9월 95억 1천만 달러 이후에 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나뉘는데요. 상품 수출입을 나타내는 상품 수지가 87억 5천만 달러로 작년 4월 이후에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흑자 폭도 2021년 9월 이후 가장 컸고요. 이제 5월 수출의 경우에 이제 589억 5천만 달러로 작년 5월보다 11%가량 늘어서 8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 상품 수지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삼성전자의 실적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수출 어떤 부분이 좀 돋보였나요? 역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가 증가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오늘 2분기 뭐 깜짝 영업이익을 내는 등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분위기고요. 거기에 정보통신기기가 18%, 석유 제품이 8.2%, 승용차가 5.3%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철강 제품은 이제 시황 둔화에 이제 10.9% 줄어들었는데요. 또 한번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수출이 30.4%, 미국이 15.6% 증가해서 동남아와 미국에서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 수출 증가는 반도체와 IT 분야가 이끌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반대로 수입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수출과 달리 5월 수입은 1년 전보다 약 1.9% 소폭 줄었습니다.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모두 감소했고요. 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에 작년에는 이제 업종 부진에 따른 설비 투자가 이제 이연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어떤 생산 라인 공사가 중단됐다가 이제 5월에서 6월 재개되면서 이제 수입이 줄었고요. 이제 화공부문 배터리 수요 둔화 등 수요 부진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수송 장비도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입이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승용차 역시 이제 수입차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서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또 파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상품과 달리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를 냈네요. 맞습니다. 서비스 수지의 경우에 1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가 됐는데요. 적자 규모는 1년 전 9억 1천만 달러와 비교해서 커졌는데 역시 여행 적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서비스 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 수지가 8억 6천만 달러 적자를 냈고요. 같은 서비스 수지 내 지적 재산권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권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 증가로 한 달 사이에 이런 3억 1천만 달러 적자에서 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